안녕하세요. GTO 코알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버튼의 프리플랍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은 넓게 플레이하는 자리지만 아무 엔드나 플레이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100BB 구간 같은 퀸스라도 UTG 오픈 상대로는 콜과 3벳을 거의 반반 사용하지만 컷오프 오픈을 상대로는 사실상 대부분 3벳으로 바뀝니다. 콜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에이스5 오프수딧이 오히려 3벳 블러프로 등장하기도 하고 프리플랍 최강의 핸드인 에이스가 3벳을 맞고도 콜에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버튼의 전략은 단순히 핸드가 강한 순서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느 포지션에서 오픈했는지, 현재 스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블라커와 포스트 플랍 포지션에 따라 같은 핸드도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0BB와 25BB를 기준으로 UTG와 컷오프 오픈을 상대하는 버튼의 콜, 3벳 전략과 버튼이 직접 오픈한 뒤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의 3벳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택이 줄어들면서 콜과 3벳, 올인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00BB 버튼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UTG 오픈을 상대하는 버튼 레인지. 먼저 100BB에서 UTG가 2.1BB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UTG는 뒤에 8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핸드의 14.7%만 오픈합니다. 다시 말해 약 7번에 한 번만 오픈할 정도로 강하고 압축된 레인지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75.2%를 폴드하고 19.4%는 콜, 5.4%는 8.4BB로 3벳합니다. 레인지 외우는 방법.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플랍 레인지를 외우는데 특별한 정답은 없습니다. 차트를 많이 보면서 결국 본인만의 암기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폴드 구간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번에도 제가 외우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폴드 구간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구찜을 10시 9분까지 먹고 그 뒤에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무슨 말인지 차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스9 오프수딧부터 10-9 오프수딧까지 한 줄로 모두 폴드입니다. 그래서 에이스9 오프수딧, 즉 아구찜에서 시작해 10-9 오프수딧 10시 9분까지 먹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폴드 구간은 경계선이 계단처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외웠습니다. 추가로 모든 파켓 페어와 모든 수딧 에이스는 죽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폴드 구간의 큰 모양을 기억한 뒤 경계 핸드의 믹스 빈도는 차트를 반복해서 보며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레인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차트를 보며 궁금해하실 만한 두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3벳 할 것 같은 퀸스가 왜 콜과 3벳을 거의 반반 사용하는지, 두 번째는 잭10 오프수딧은 100% 콜하는데 그보다 높은 킹10과 퀸10 오프수딧은 어째서 폴드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퀸스는 왜 콜과 3벳을 반반 사용할까? 퀸스라면 당연히 3벳 해야 할 것 같지만 GTO는 52.9%만 8.4BB로 3벳하고 나머지 47.1%는 콜로 남겨둡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두 액션의 EB상 표시가 모두 4.75로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상황의 퀸스는 콜과 3벳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기대값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3벳 하면 UTG가 폴드하지 않을 4파켓 이상의 파켓 페어와 에이스 퀸 수디과 같은 핸드에서 추가적인 밸류를 얻을 수 있고 뒤에 남은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의 파 참여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콜하면 퀸스가 앞서 있는 에이스 퀸 오프 수디과 에이스 잭, 킹 퀸 오프 수딧, 그리고 중간 파켓 페어 등 UTG의 오픈 레인지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팟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퀸스를 콜 레인지에 남겨두면 버튼의 콜이 항상 중간 강도의 핸드만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뒤에 블라인드가 버튼의 콜을 보고 무리하게 스퀴즈하거나 UTG가 포스트 플랍에서 버튼의 레인지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빈도가 반반인 경우 실전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저라면 솔버처럼 거의 반반으로 랜덤하게 나누겠습니다. 기준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 주변에는 블라인드 레벨이 홀수면 콜, 짝수면 3벳 하거나 시계의 분단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퀸스에 스페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3벳, 그렇지 않으면 콜로 나눕니다. 퀸스의 6조합이 정확히 3조합씩 나뉘기 때문에 실전에서 반반의 빈도를 구현하기 편합니다. 상대 정보가 있는 경우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UTG가 3벳에 잭스나 텐스, 에이스 퀸과 같은 더 약한 핸드로 지나치게 넓은
어렵게 계속한다면 3벳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벳을 맞으면 약한 핸드를 모두 폴드하고 4벳도 매우 강한 핸드로만 한다면 콜을 늘려 UTG의 약한 오픈레인지를 팟에 남겨둘 수 있으며 혹시 모를 4벳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가 스퀴즈를 지나치게 자주 한다면 퀸스로 콜한 뒤 스퀴즈를 유도하는 트랩 전략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국 퀸스의 3벳은 즉시 밸류를 얻고 블라인드의 참여를 차단하는 선택이고, 콜은 UTG의 약한 핸드를 팟에 남긴 채 포스트 플랍에서의 엣지와 포지션의 이점을 누리는 선택입니다. 두 선택의 장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GTO는 퀸스를 한쪽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킹10과 퀸10 오프수딧은 폴드하는데 왜 잭10 오프수딧은 콜할까? 다음으로 흥미로운 핸드는 잭10 오프수딧입니다. 단순히 카드의 높이만 보면 킹10과 퀸10이 잭10보다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잭10은 100% 콜하는 반면 킹10, 퀸10 오프수딧은 대부분 폴드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단순한 카드 높이보다 UTG 레인지와의 상성과 포스트 플랍 에쿼티 실현 가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UTG는 높은 에이스와 브로드웨이 중심의 강한 레인지로 오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킹10으로 킹을 맞추더라도 에이스 킹, 킹 퀸, 킹 잭과 같은 더 강한 킹과 충돌하기 쉽고, 퀸10 오프수딧 역시 퀸을 맞췄을 때 에이스 퀸, 킹 퀸, 퀸 잭과 같은 핸드에 지배당할 위험이 큽니다. 즉 높은 카드를 맞췄다는 사실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잭10은 두 카드가 바로 붙어있는 커넥터입니다. 반면 퀸10은 카드 한 장이 비어있는 원개퍼, 킹10은 두 장이 비어있는 투개퍼입니다. 두 카드를 모두 사용하는 스트레이트 구조도 잭10은 4가지, 퀸10은 3가지, 킹10은 2가지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잭10은 단순한 카드 높이는 낮지만 다양한 보드에서 스트레이트나 강한 드로우를 만들 수 있어 포스트 플랍 에쿼티를 더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킹10과 퀸10은 높은 원페어를 만들더라도 역으로 지배당할 위험이 크고, 잭10은 연결성을 이용해 더 다양한 보드에서 강한 핸드와 드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G의 강한 레인지를 상대할 때는 단순히 숫자가 높은 오프수딧 핸드보다 연결성이 좋아 에쿼티를 실현하기 쉬운 잭10이 더 좋은 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BB에서 버튼은 UTG의 2.1BB 오픈에 정확히 4배인 8.4BB로 3벳합니다. UTG가 처음부터 강한 레인지로 오픈했고 버튼 뒤에도 두 블라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좋은 가격을 주기보다 UTG의 콜에 충분한 비용을 부과하고 블라인드의 콜드콜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100BB 전체를 커밋하지는 않기 때문에 UTG의 4벳이 나오면 밸류핸드는 계속하고 3벳 블러프는 폴드할 수 있는 여지도 남습니다. 이제 UTG보다 훨씬 넓은 레인지로 오픈하는 컷오프를 상대할 때 버튼의 콜과 3벳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컷오프 오픈을 상대하는 버튼 레인지. 이번에는 100BB에서 컷오프가 2.2BB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컷오프는 뒤에 버튼과 두 블라인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핸드의 37.8%를 오픈합니다. 10번 중 4번 가까이 오픈하는 셈으로 앞서 살펴본 UTG의 14.7%보다 2배 반 이상 넓은 레인지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70%가량을 폴드하고 20%는 콜, 11%는 8.8BB로 3벳합니다. 콜과 3벳을 합치면 전체 핸드의 30% 정도로 팟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컷오프의 오픈 레인지가 크게 넓어졌는데도 버튼의 콜 빈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UTG를 상대로는 20%를 콜했고 컷오프를 상대로도 약 20%를 콜합니다. 반면 3벳은 5.4%에서 11.5%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즉 상대의 레인지가 넓어졌다고 해서 버튼이 단순히 더 많은 핸드를 콜하는 것은 아닙니다. 컷오프의 넓은 오픈 레인지에는 3벳을 맞으면 계속하기 어려운 핸드가 많습니다. 따라서 버튼은 추가로 플레이할 핸드 상당수를 콜이 아니라 3벳으로 가져갑니다. UTG에 비해 컷오프의 오픈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버튼은 밸류 3벳의 기준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더 많은 블러프 3벳을 활용하여 프리플랍에서 바로 폴드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버튼이 콜만 하면 뒤에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가 좋은 가격으로 팟에 참여하거나 스퀴즈할 수 있습니다. 3벳을 사용하면 컷오프를 압박하는 동시에 두 블라인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포지션을 가진 채 헤즈업 팟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여기서 볼만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퀸스는 왜 사실상 대부분 3벳으로 바뀔까? 앞서 UTG 오픈을 상대로 퀸스는 콜과 3벳을 거의 반반씩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컷오프를 상대로는 약 95.3%의 높은 빈도로 3벳합니다. 버튼의 위치와 스택은 그대로지만 상대의 오픈 레인지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UTG는 약 7번에 한 번만 오픈할 정도로 처음부터 강한 핸드 위주로 팟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퀸스로 3벳하면 약한 핸드는 대부분 폴드하고 상대의 계속하는
하는 레인지가 강하게 압축됩니다. 그래서 일부 퀸스를 콜에 남겨 자신보다 약한 오픈핸드와 포스트 플랍을 플레이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반면 컷오프는 전체 핸드의 약 37.8%를 오픈합니다. 버튼 역시 이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 3벳을 훨씬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컷오프도 프리미엄 핸드만으로 4벳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 잭9 수딧, 에이스 3, 4 수딧과 같은 핸드까지 4벳 블러프로 섞여 있습니다. 즉 퀸스로 3벳 한 뒤 4벳을 맞더라도 상대는 항상 강한 에이스나 킹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스 킹 오프 수딧 같은 핸드와 여러 블러프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퀸스로 팟을 키우는 가치가 UTG를 상대할 때보다 훨씬 커집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UTG를 상대로는 콜과 3벳을 반반 섞었던 퀸스가 컷오프를 상대로는 사실상 대부분 3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퀸스라도 상대의 오픈과 4벳 범위가 넓어질수록 3벳의 가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두 번째, 폴드 구간의 에이스 5 오프 수딧은 왜 갑자기 3벳 할까? 이번 차트에서 가장 독특한 핸드는 에이스 5 오프 수딧입니다. 보시면 폴드 구간에서 유일하게 3벳이 섞여 있죠. 에이스 5 오프 수딧은 콜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54.8%는 폴드하지만 나머지 45%는 8.8BB로 3벳 합니다. 즉 콜이라는 중간 선택지 없이 3벳 아니면 폴드만 사용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먼저 에이스 5 오프 수딧이 콜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에이스 5 오프 수딧은 컷오프의 넓은 오픈 레인지를 상대로도 콜에서 에쿼티를 실현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에이스를 마치더라도 에이스 10, 에이스 잭, 에이스 퀸, 퀸과 같은 더 좋은 에이스에게 지배당할 위험이 큽니다. 5를 맞춰도 대부분 약한 원페어에 불과하고 오프 수딧이라 플러시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포스트 플랍에서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보드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5 오프 수딧은 콜하기에는 수익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3벳 블러프로 보면 이 핸드의 장점이 달라집니다. 에이스 5 오프 수딧에는 에이스 블라커가 있습니다. 내가 에이스 한 장을 들고 있으면 컷오프가 에이스, 에이스 킹, 에이스 퀸과 같은 강한 핸드를 가지고 있을 조합수가 줄어듭니다. 즉 컷오프가 3벳에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일부 낮춰주는 것입니다. 반면 컷오프가 3벳을 맞았을 때 폴드할 가능성이 높은 킹X와 퀸X, 수딧 커넥터와 여러 마지널 핸드들은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즉 에이스5는 에이스를 한 장 들고 있어 상대의 강한 조합은 줄여주면서 3벳에 폴드할 가능성이 높은 킹X와 퀸X, 여러 마지널 핸드는 거의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이런 블라커 구조 때문에 에이스5 오프 수딧은 콜보다는 블러프 3벳에 더 적합한 핸드가 됩니다. 또한 3벳이 콜당하더라도 에이스5 옵숫은 완전히 죽어있는 핸드는 아닙니다. 에이스를 맞힐 수 있고 가장 낮은 에이스 2, 3, 4, 5의 휠 스트레이트 가능성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이스5 오프 수딧은 콜 없이 3벳과 폴드로만 나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상대의 오픈 포지션이 UTG에서 컷오프로 바뀌면서 버튼의 전력도 크게 달라집니다. 퀸스는 더 넓고 약한 레인지를 상대로 밸류를 얻기 위해 대부분 3벳하고 에이스5 오프 주릿은 콜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에이스 블러커를 활용한 3벳 블로프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결국 같은 버튼이라도 상대가 어느 포지션에서 오픈했는지에 따라 핸드의 역할과 최적의 액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버튼 오픈 후 스몰 블라인드 3벳을 상대하는 버튼 레인지. 이번에는 앞에 플레이어들이 모두 폴드하고 버튼이 2.5BB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전체 핸드의 16.3%를 11BB로 3벳 합니다. 100BB의 깊은 뎁스에서 스몰 블라인드의 3벳 레인지는 프리미엄 핸드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버튼이 50% 이상 매우 넓게 오픈하기 때문에 수리 레이스와 수리 킹, 수리 커넥터, 5파켓과 6파켓 같은 일부 낮은 파켓 페어까지 3벳에 포함됩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50% 이상을 폴드하고 40%는 콜, 6%는 24BB로 4벳, 1.4%는 올인을 선택합니다. 즉 오픈했던 핸드의 약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인 48.2%로 계속합니다. 버튼은 스몰 블라인드의 넓은 3벳을 상대하면서도 포스트 플랍에서는 포지션을 가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핸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가 왜 절반 가까이 콜만 하는지, 두 번째는 왜 모든 파켓 페어가 살아남는지입니다. 첫 번째, 에이스는 왜 절반이나 콜할까? 스몰 블라인드의 3벳을 맞은 에이스라면 무조건 4벳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솔버는 에이스를 4벳과 콜로 거의 반반씩 나누어 사용합니다. 에이스는 이미 프리플랍 최강 핸드입니다. 상대의 높은 파켓을 미리 폴드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사실상 별도의 프로텍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버튼은 포스트 플랍에서 포지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빅 블라인드도 이미 폴드했기 때문에 콜 하더라도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올 위험 없이 스몰 블라인드와 헤즈업으로 유리한 자리에서 플레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로 4벳하면 스몰 블라인드의 약한 3벳 블러프는 상당수가 그대로 폴드합니다. 콜하면 그 블러프를 팟에 남겨두고 포스트 플랍에서도 추가적인 배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3를 콜 레인지에 남겨두면 버튼이 3벳을 콜했다고 해서 항상 중간 강도의 핸드만 가진 것도 아니게 됩니다. 정리하면 에이시스의 콜은 팟을 작게 가져가려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프로텍션이 거의 필요 없는 최강의 핸드로 포지션을 이용해 상대의 블러프를 팟에 남겨두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모든 팟켓 페어는 왜 살아남을까?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스몰 블라인드의 3벳에도 이 팟켓부터 에이시스까지 모든 팟켓 페어가 폴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팟켓 페어가 살아남는 이유를 단순히 셋 마이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버튼의 넓은 오픈을 상대로 16.3%라는 넓은 범위로 3벳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항상 높은 파켓 페어나 강한 브로드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보드에서는 작은 파켓 페어가 그대로 앞서 있을 수도 있고 오버카드가 나오더라도 버튼은 포지션과 레인지를 이용해 상대의 액션과 배팅 사이즈를 확인한 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셋을 완성했을 때 상대의 오버페어나 탑페어로부터 큰 팟을 가져올 가능성까지 더해집니다. 즉 낮은 파켓 페어는 셋을 맞힐 가능성만 보고 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진 쇼다운 밸류와 포지션 그리고 셋을 완성했을 때의 잠재력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파켓 페어가 계속 레인지에 남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지션을 잡고 있는 헤즈업에서 파켓 페어의 가치는 높게 평가됩니다. 이번에는 버튼이 2.5BB로 오픈한 뒤 빅블라인드가 약 13BB로 3벳한 상황입니다. 빅블라인드는 전체 핸드의 약 14.7%, 즉 7분의 1을 3벳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약 11BB로 16.3%를 3벳했지만 빅블라인드는 빈도는 조금 낮은 대신 약 13BB로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빅블라인드는 버튼 오픈을 상대로 64.1%라는 매우 넓은 콜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만으로 충분한 핸드는 콜에 남겨두고 3벳은 강한 핸드와 일부 블러프로 보다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콜 레인지와 3벳 레인지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좋은 콜 가격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 더 큰 3벳을 사용합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56.6%를 폴드하고 37%는 콜, 4%는 약 29BB로 4벳, 나머지 2%는 바로 올인합니다. 스몰 블라인드의 3벳 상대로는 오픈 레인지의 약 50%를 계속했지만 빅 블라인드의 3벳에는 43%만 계속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3벳 사이즈가 약 11BB에서 13BB로 커지면서 버튼이 콜할 때 받는 파도즈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빅블라인드의 3벳 레인지도 콜 레인지와 분리되어 조금 더 선별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의 경계 핸드들은 스몰 블라인드를 상대로 할 때보다 더 많이 폴드합니다. 대신 일반 4벳의 비중은 줄어들고 올인 비중은 조금 증가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에이스킹 수릿과 에이스킹 오프 수릿의 대응 차이입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왜 일반 4벳인데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대부분 올인할까? 먼저 정확한 액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버튼은 이미 오픈했고 빅블라인드가 3벳 했기 때문에 버튼이 다시 레이즈하는 액션은 3벳이 아니라 4벳입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100%로 약 29BB의 4벳을 사용합니다. 반면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36%만 4벳을 사용하고 무려 64%는 모든 스택을 집어넣는 100BB 올인을 선택합니다. 같은 에이스킹인데도 수릿 여부에 따라 액션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핸드 모두 에이스와 킹을 들고 있어 상대의 에이스와 킹스 조합을 줄여주는 강력한 블러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4벳이 콜당했을 때 포스트 플랍에서 에쿼티를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에이스 킹 수릿은 에이스나 킹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플러시 드로나 백도어 플러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4벳이 콜당해도 더 다양한 보드에서 계속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킹 수릿은 에이스 킹 오프 수릿보다 플레이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빅블라인드의 약한 3벳 핸드를 굳이 바로 폴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4벳으로 상대의 약한 핸드를 남겨두고 포지션을 가진 채 포스트 플랍으로 넘어가는 가치가 큽니다. 반면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플러시 가능성이 매우 낮고 플랍에서 에이스나 킹을 맞히지 못하면 낮은 SPR에서 플레이하기가 훨씬 불편합니다. 그래서 4벳으로 콜을 받아 포스트 플랍을 플레이하기보다 프리 플랍에서 바로 올인해 상대의 중간 파켓 페어와 수릿 핸드가 가진 에쿼티를 포기시키는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강하고 포스트 플랍 플레이가 편한 에이스킹 수릿은 상대의 약한 핸드를 남겨두기 위해 4벳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에쿼티 실현이 불편한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폴드 에쿼티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인을 많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이스킹 수릿과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둘 다 매우 강한 핸드이지만 맞는 역할이 다릅니다. 에이스킹 수릿은 포스트 플랍 플레이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반 4벳,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플라코와 폴드 에퀴티를 활용하는 4벳 올인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BB 버튼 전략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강한 UTG 오픈을 상대로는 포지션을 활용한 콜과 선별적인 3벳을 사용하고 오픈 범위가 넓은 컷오프를 상대로는 콜보다 3벳의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버튼이 직접 오픈한 뒤 스몰 블라인드의 3벳을 맞아도 포지션의 이점 때문에 오픈 레인지의 절반 가까이를 지켜냅니다. 에이세스는 상대의 블러프를 남기기 위해 콜을 섰고 모든 파켓 페어도 쇼다운 밸류와 잠재력을 이용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빅블라인드의 더 큰 3벳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하며 에이스킹 수릿은 일반 4벳, 에이스킹 오프 수릿은 올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100BB에는 깊은 스택과 포지션을 활용해 콜과 일반 4벳, 올인을 각 핸드의 역할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스택을 25BB로 줄여 포스트 플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을 때 버튼의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UTG는 EBB로 전체 핸드의 17%를 오픈합니다. 이제 약 6번의 한 번꼴로 100BB의 14.7%보다 조금 넓어진 레인지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80%를 폴드하고 15.3%는 콜, 3.7%는 5.5BB로 3벳, 나머지 1.5%는 25BB 올인을 선택합니다. 콜과 공격적인 액션을 모두 합하면 전체 핸드의 약 20%로 팟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점은 UTG의 오픈 범위는 넓어졌지만 버튼의 참여 범위는 100BB의 24.8%에서 20.5%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25BB에서도 버튼의 포지션은 여전히 유리하지만 100BB처럼 포스트 플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듭니다. 낮은 수릿 핸드로 강한 족보를 완성한 뒤 큰 팟을 얻을 수 있는 임플라이드 오즈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약한 수릿 커넥터와 포스트 플랍 운영이 어려운 마지널한 핸드들이 빠지면서 콜 레인지가 19%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파켓 페어는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낮은 파켓 페어는 셋을 만들 뿐만 아니라 UTG의 오버카드 핸들을 상대로 가진 현재 쇼다운 밸류와 버튼의 포지션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 빈도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나뉘었다. 25BB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버튼이 공격을 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BB에서는 전체 핸드의 5.4%를 일반 3벳으로 사용했습니다. 25BB에서는 일반 3벳이 3.7%로 줄었지만 3벳 올인이 1.5%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두 액션을 더하면 5.2%로 100BB의 5.4%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공격 빈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반 3벳과 3벳 올인으로 나뉜 것입니다. 25BB에서는 UTG의 EBB 오픈에 5.5BB로 레이즈 3벳 합니다. 하지만 UTG가 이를 콜하면 이미 팟은 13BB 이상으로 커지고 버튼에게 남은 스택은 19.5BB 정도입니다. SPR이 약 1.4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5.5BB만으로도 남은 스택 전체에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핸드는 왜 바로 올인할까? 차트를 보면 에이스킹 오프 수딕과 템파켓 같은 핸드가 일반 3벳뿐만 아니라 올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핸드들은 3벳 한 뒤 UTG가 올인하더라도 상당 부분 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올인해 에이스 퀸, 킹 퀸과 같은 오프 수릿 오버카드 핸드나 현재 에쿼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여러 수릿 핸드를 폴드시킬 수 있습니다. 즉 프리플랍에서 바로 폴드 에쿼티를 얻고 상대가 가진 에쿼티의 실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에이스 4 수릿처럼 낮은 수릿 에이스도 에이스 블러커를 이용해 일부 올인에 들어갑니다. 상대 에이스나 에이스 킹 조합을 줄이면서 콜을 받더라도 플러시나 휠 스트레이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이스 책, 에이스 퀸 수릿과 여러 수릿 브로드웨이는 콜만 해도 포지션에서 에쿼티를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올인으로 상대의 약한 핸드를 모두 폴드시킬 필요 없이 UTG의 전체 오픈 레인지를 남겨둔 채 포스트 플랍으로 넘어가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5BB에서는 버튼의 콜 레인지가 100BB보다 압축되지만 공격 빈도 자체는 거의 유지됩니다. 다만 100BB에서 일반 3벳 하나로 표현됐던 공격이 25BB에서는 작은 3벳과 3벳 올인으로 분리됩니다. 스택이 줄어들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레인지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 핸드가 콜과 작은 3벳, 올인 중 어떤 방식으로 에쿼티를 가장 잘 활용하는가입니다. 이번에는 25BB에서 컷오프가 2BB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컷오프는 전체 핸드의 35%, 10번 중 3번 이상을 오픈합니다. 앞서 본 UTG의 17%와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넓은 레인지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75.3%를 폴드하고 15%는 콜, 2.6%는 5.5BB로 3벳, 나머지 6.7%는 25BB 올인을 선택합니다. 모든 액션을 합하면 전체 핸드의 25%로 계속하며 UTG를 상대했을 때 20.5%보다 조금 더 넓게 참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상대의 오픈 레인지가 크게 넓어졌는데도 버튼의 콜 빈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UTG를 상대로는 15%, 컷오프를 상대로도 15%를 콜합니다. 대신 올인 빈도가 1.5%에서 6.7%로 크게 증가합니다.
즉 컷오프의 넓은 오픈을 상대로 추가된 핸드들을 단순히 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프리플랍 올인으로 직접 압박하는 것입니다. 컷오프의 오픈 레인지에는 올인을 맞으면 계속하기 어려운 약한 에이스 X와 킹 X, 여러 수릿 핸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올인을 통해 이 핸드들의 에쿼티 실현을 막고 현재 팟을 곧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컷오프의 시작 레인지가 UTG보다 넓기 때문에 버튼의 올인을 계속하는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버튼 역시 더 많은 핸드로 밸류 올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에이스킹 오프수딥과 에이스퀸, 킹퀸 오프수딥부터 텐스, 7파켓 같은 중간 파켓 페어와 킹 10, 퀸 10, 잭 10 수립과 같은 일부 수립 브로드웨이가 올인 레인지에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핸드들은 콜을 받아도 충분한 에쿼티가 있지만 작게 쓰리벳한 뒤 낮은 SPR에서 불편한 플랍을 플레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인해 자신의 현재 에쿼티와 폴드 에쿼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에이스킹 수릿은 작은 쓰리벳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매우 강하면서도 포스트 플랍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상대의 약한 핸드를 굳이 모두 폴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시스와 킹스 역시 상당 부분 콜에 남겨 컷오프의 약한 오픈핸드와 뒤에 남은 블라인드의 액션을 계속 유도합니다. 정리하면 컷오프의 오픈이 넓어져도 버튼의 콜 빈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만 쓰리벳 올인 빈도는 크게 증가합니다. 포지션에서 에쿼티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핸드는 콜하고 현재 에쿼티가 충분하면서 폴드 에쿼티까지 활용하기 좋은 핸드는 곧바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버튼이 직접 오픈한 뒤 스몰 블라인드의 쓰리벳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BB에서 버튼이 2BB로 오픈한 뒤 스몰 블라인드가 5.5BB로 작은 쓰리벳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버튼 오픈을 상대로 18.6%를 바로 올인하지만 4.7%는 작은 쓰리벳으로 남겨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은 쓰리벳 레인지가 올인 레인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중간 파켓 페어와 강한 브로드웨이처럼 현재 에쿼티는 충분하지만 포스트 플랍 운영이 불편한 핸드는 바로 올인합니다. 반면 에이스 킹스나 에이스 킹 수리처럼 매우 강한 핸드는 버튼의 약한 핸드를 굳이 폴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은 쓰리벳을 사용합니다. 스몰 블라인드는 포지션도 없고 콜을 받으면 낮은 SPR로 포스트 플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굳이 바로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낮은 SPR에서도 충분히 강한 레인지로 버튼의 추가 액션을 더 받아내겠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버튼은 37.6%를 폴드하고 42%가량은 콜, 20%는 바로 올인합니다. 버튼이 생각보다 넓게 콜할 수 있는 이유는 5.5BB까지 3.5BB만 추가하면 되고 필요한 에쿼티도 약 26%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스트 플랍에서는 스몰 블라인드를 상대로 포지션까지 가집니다. 따라서 수릿 브로데이와 수릿 커넥터, 여러 파켓 페어처럼 포지션에서 에쿼티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핸드는 콜로 남깁니다. 에이세스와 킹스, 에이스킹 수릿처럼 지나치게 강한 핸드도 콜에 남겨 스몰 블라인드의 약한 핸드를 계속 팟에 가둬둡니다. 반면 에이스킹 오프 수릿과 퀸스처럼 폴드 에쿼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한 핸드와 일부 파켓 페어와 블라커 핸드는 바로 올인합니다. 11BB로 다시 작게 포벳하면 뒤에 14BB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스택이 커밋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일반 포벳은 사라지고 포지션을 활용할 핸드는 콜, 폴드 에쿼티까지 활용할 핸드는 올인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스몰 블라인드의 작은 3벳 레인지는 올인 레인지보다 훨씬 강하지만 사이즈가 작고 버튼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튼이 무조건 타이트하게 폴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한 핸드라고 전부 올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강한 핸드는 콜에 남기고 폴드 에쿼티를 활용하기 좋은 핸드와 일부 블라커 핸드만 올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번에는 25BB에서 버튼이 2BB로 오픈한 뒤 빅블라인드가 7BB로 3벳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먼저 빅블라인드의 전체 전략을 보면 70%는 콜, 7.7%는 7BB로 3벳, 11.7%는 곧바로 올인합니다. 빅블라인드는 이미 1BB를 투자했고 액션도 마지막에 결정하기 때문에 버튼 오픈을 상대로 매우 넓은 레인지로 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로 충분한 핸드는 콜에 남기고 3벳 할 핸드는 보다 선별해 스몰 블라인드보다 큰 7BB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스몰 블라인드 3벳을 상대할 때와 무엇이 달라질까? 스몰 블라인드의 작은 3벳은 5.5BB였지만 빅 블라인드는 7BB까지 올립니다. 버튼이 콜하기 위해 추가로 넣어야 하는 칩도 3.5BB에서 5BB로 늘어나고 요구되는 파도제 역시 약 26.7%에서 3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버튼의 대응도 조금 더 타이트해집니다. 스몰 블라인드를 상대로는 37.6%를 폴드했지만 빅 블라인드를 상대로는 45.6%까지 폴드합니다. 38.6%는 콜하고 나머지 16%는 바로 올인합니다. 즉 버튼이 계속하는 비율은 62%에서 54%로 줄어듭니다. 상대가 빅 블라인드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3벳 사이즈가 더 커졌고 이로 인해 파도즈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버튼은 중간 크기의 포벳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BB에 다시 작게 포벳하면 남은 스택이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커밋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애매한 사이즈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포지션에서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는 콜하고 폴드 에코티까지 활용할 강한 핸드와 일부 블락커 핸드는 바로 올인합니다. 따라서 대응은 명확하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약한 핸드는 폴드, 플레이하기 좋은 핸드는 콜, 스택 전체를 걸 가치가 있는 핸드는 올인입니다. 차트에서 에이스8 수리처럼 콜과 올인을 거의 반반 섞는 핸드도 보입니다. 수디시라 콜에도 포지션에서 에쿼티를 실현할 수 있지만 에이스 블러커를 이용해 올인으로 폴드 에쿼티를 얻는 가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빅블라인드의 7BB 3벳은 스몰 블라인드의 5.5BB 3벳보다 더 큰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버튼은 더 많은 마지널한 핸들을 폴드로 돌리지만 25BB에서도 포지션의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픈했던 레인지의 절반 이상을 계속 지켜냅니다. 지금까지 100BB와 25BB에서 버튼의 프리플랍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버튼이라도 상대가 UTG에서 오픈했는지 컷오프에서 오픈했는지에 따라 콜과 3벳의 비중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버튼이 직접 오픈한 뒤에도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 중 누가 어떤 사이즈로 3벳 했는지에 따라 계속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100BB에서는 깊은 스택과 포지션을 활용해 콜과 일반 포벳을 다양하게 나눴고 25BB에서는 포스트 플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면서 작은 3백과 올인, 폴드 에쿼티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버튼 전략의 핵심은 무조건 넓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오픈 레인지와 3백 사이즈, 현재 스택 깊이와 포지션, 그리고 내 핸드가 가진 블라커와 포스트 플랍 플레이 가능성을 함께 보고 각 핸드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차트를 단순히 외우는 데서 끝내지 않고 왜 콜하고 왜 3 bet 하며 왜 어떤 핸드는 바로 올인하는지까지 함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GTO 위자드와의 제휴도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GTO 위자드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용 할인 코드를 전달받아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GTO 코알라 강사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